진짜 나라가 점점 북한 내지는 중국꼴이 돼가는데요.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핑계로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10월 27일부터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고 제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국정원이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 조직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 차단하기 위해서 국외와 북한을 대상으로 공세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그렇지 사실상 중국이 하고 있는 만리방화벽이라고 만리장성처럼 지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서버에 대한 통신들을 감청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만리방화벽이거든요. 물론 VPN 통하면 돌아와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국정원이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 현황을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조치하는 실태평가를 강화하겠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서버나 싹 다 들여다. 관련된 내용들을 다 들여다봄과 동시에 개인들 것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 영업하는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이 유튜브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검열을 하게 되면요. 국정원이 생각했을 때, 야, 송 작가 TV 내용이 매우 불온하네. 출연자가 김정은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됐을 때는 네. 유튜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지네가 잘라버릴 수 있는 기능을 획득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관련인 것 같은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정원의 보안 관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야 이건 안 돼. 이 내용은 안 돼. 아니 대한민국에서 만든 건데 미국 갔다 왔잖아. 이거 외국 컨텐츠야. 이렇게 돼서 지네들이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든 앞으로 텔레그램이든 뭐 이런 류에 대한 개인 메신저까지도 얘네들이 검색을 하려고 덤벼들 거란 말입니다. 국정원이 각 기관에, 아까 말한 각 기관들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발굴, 개선하는 보안 측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 관련해가지고 보안 측정 시에 각 기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자기 맘대로 아무 때나 어떠한 것도 사전 영장이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릴 수 있다는 정부 기관 거죠. 다 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시청자들한테 차단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짓거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개인 통신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민변하고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있냐, 민간의 정보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면 자칫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입법을 안 거치고요. 네. 시행령으로 만들어갖고 그냥 국정원한테 이 권한을 시행령으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국정원이 다 감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클라우드업까지? 그러면 민간기관까지 다 하면 국정원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카톡 대화가 예를 들어 유출이 됐어. 그랬을 때 이제 유출한 사람들이 사이버망에 이걸 올려서 멀리 알려야 되나요? 근데 그거 커팅이 가능한 그걸 거지. 커팅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보관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에 어떻게 되든 업로드를 시켜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업로드하는 순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뒤져가지고 그게 들어있는 서버와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그걸 차단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중국이
자기네가 이거는 없애야 되겠는데 하는 것들 그냥 바로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도둑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시진핑 욕을 하면 20분이면 공안이 와서 잡아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게. 이걸 시행령으로 돼, 이게?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뭘로 엮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이 가능하고 이 사람이 검색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얘 평소에 이런 거 검색하는 애야. SEO 걸리기 딱 좋지.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36만 원에 정말 실물 같은 실리콘 인형을 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클릭을 했습니다. 아, 네. 사진을 봤더니 네. 여기 볼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어떤 그 사용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일본이 이걸 잘 만드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생각만 했거든요. 쿠팡에서 계속해서 인형 사라고 DM 메일이 와요. 지금도 이렇게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지금. 사실상 거의 사찰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걸 직접 사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단순하게 이거를 사찰만 하는 뿐만 아니라 기록을 허위로 된 기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공세적 조치 권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단순히 조작한다고 해서 검색만 해본다는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없던 것도 만들어. 그래서 내가 범죄의 증거를 만들어 갖고 내 컴퓨터에 심어놓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날 잡아가는 거지. 그렇지. 이제 뭐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USB 꽂을 이유가 없는 그렇지. 거지. 아, 원격으로 파일이다 이미.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격으로 심어놓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개 같은 법령을 시행령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이따위 용기, 이따위 무모한 발상, 그리고 실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겁니다. 국정원장이 지금 조태용으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잖아요. 계속 조태용 미 대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 윤석열 사람으로 국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선거 때 영향 안 미칠 것 같습니까? 이거 100% 선거 때문에 이거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재 국가 중에서 제일 핫발이 독재 국가. 진짜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제일 악랄. 이 가장 기본법을 지키지 않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짓거리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이 작업이 시작이 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가 안 하려면 나가,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지 마 라고 협박질 해가지고 내가 뭐 전 국민 다 보겠다 그래? 그냥 불선 분자 조금만 내가 들여다보려고 그래. 내 명단 줄게. 여기 1000만 명. 이렇게 들고 협박을 해갖고 결국은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정보 통제, 정보 조작을 하겠다는 거죠. 개표 조작도 가능하냐고 윤미주님께서 지금 써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개표 하려면 개표 조작은 늘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만들어야 되고 투표를 많이 해서 조작을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들어야 돼. 또는 조작을 준비해 놓은 것보다 넘겨야 돼. 그 철저한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기리의 김대중 그 다큐 영화 보는데 그 당시 김대중 의원은 현장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더만 개표 현장을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시민 모두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우리 다 시민들 짝짝이 해가지고 개표소를 다 지켜야 될 것 같은 근데 느낌이에요. 그거 해도 이렇게 되면은 공세적 조치라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걸 송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만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 수개표 다시 요구해야 돼. 그렇죠. 이거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숫자만 바꿀 수 있다니까? 네, 투표 다 여러분. 해놓고 투표 조작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 어떻게 쉬운 방법이냐면,
실제 세고 있는 거를 전국에서 나눠 세고 있는 거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컴퓨터 서버를 통해 갖고 중앙선거개표위원회로 올라오는 숫자를 지들이 마음대로 꽂아 넣어요. 그냥 숫자만 바꿔. 숫자만 바꿔서 꽂아 넣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개표함 투표함들 보관하잖아요. 그때 실제 투표하고 차이 나는 숫자만큼을 더 갖다가 2번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간단한 게 개표 조작입니다. 무조건 재개표. 그래서 무조건 수개표 해야 되는 거고요. 수기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사람 손으로 세도 2시간이야. 기계로 세면 더 시간 오래 걸려요. 오를 나가지고. 그러니까 수개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난 아쉬운 게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였죠. 대선 후보가 0.7% 그 정도 졌잖아요. 나는 재개표 한번 했으면 좋겠었거든. 근데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이미 조작이 끝났겠죠. 아니 끝났어도 나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문제인 것도 있고요. 에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야권이 질 때는 처음에 시작된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한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어떤 차이, 그러니까 그 후보자 간의 득표 차이가 변동 없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2%면 2%, 1%면 1%. 그게 전국의 각 개표소마다 자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중간에 올라오는 숫자들이 합쳐지는데 이 오차가 균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통계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특이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전자개표 시스템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스템을 국정원이 전부 다 자기가 다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와중에 겁은 뒤지게 많아요. 네. 죽을까 죽기는 봐. 싫은 모양이죠. 정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인력을 12명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직제상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정원이 691명인데 12명을 늘리면 703명이 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제 총기 등 테러의 개인화와 드론 공격 등 경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원해야 한답니다. 아니, 드론 띄우면 사람 늘리면 돼? 뭔 소리야 도대체. 드론과 사제 권총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 12명 늘리면 네. 이 경호처가 갑자기 싹 바뀔까요? 도대체? 나 이 움직임 자체가 네. 근거 없이 된 게 아니고 뭔가 첩보가 들어왔을까? 아니, 첩보가 아니라 지금 같으면 이러다가 지나다니게 돌 맞겠다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아니고 응?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닐까? 총이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뜬금없이 야 사람 늘려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첩보가 그렇지. 들어왔는데 그게 왠지 우리나라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그렇겠죠. 드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왜냐하면 무인기까지 이렇게 얘기 네, 안 해. 사제 총기 무인기는 어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이. 자폭 무인기 쪽은 이란제가 좋고요. 그러니까 그 이란제를 몽땅 다 수입하는 데가 러시아거든요. 그리고 사대 권총은 네. 뭐 일본 같은 아베 죽었죠. 이 아베 했던 그 희한한 사대 권총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도 웃기는 사대 권총들 많습니다. 네, 제가 전에 늘 그 대한민국 5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보이는 어디서 무슨 산 터널이더라? 응?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경찰관을 쏴서 죽였던 정말 터지지도 않은 사제총기 사태, 소패산, 네. 오패산 사제총기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의
경찰관의 등 뒤로 총알이 들어가갖고 쇄골과 날개뼈를 다 부수고 심장까지 파손시킨 그런 살벌한 사제총기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근데 총 무인기 테러 쏘는 연습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1000만 명은 총 쏠 줄 알죠? 아니, 저 사실 되게 총 쏘는 연습을 최근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권총 쏘는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총 쏘는 데 있어요? 가서 할 수 있어요? 민간인들도? 할 수 있죠. 롯데월드 지하 가세요. 저는 이렇게 권총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권총 근데 멀리 있으면 잘 안 맞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가요? 네. 장총인가요? 예. 아니, 그냥, 취미로. 그럼요. 취미로. 제가 포병이었는데, 네. 포병들은 총 잘 못 쏘거든요. 네. 제가 총을 잘 쐈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오. 아니 뭐 굳이 뭐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가 러시아 사람들 많은 저기 국제시장 그 뒷골목에 가면 네,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잘 쏘고 싶다니까. 그냥 총 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잘 같아서. 쏘지 마. 그냥 조준하지 말고 응. 바로 등 뒤에 가서 땡겨. 아. 그러면 되지. 네. 어쨌든 총을 굉장히 잘 그래서 쏘고 아무튼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명품도 검색을 못하는 새끼들이 총기를 검색하겠다고 12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근데 웃긴 게 사제총기는 아베 죽은 거는 그거 엄청 오래됐고, 무인기 테러는 테러도 아니었지. 그때 왔다가 그냥 왔다 갔잖아요. 가고 그것도- 난 다음에 알았지. 근데 그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12명을 늘린다고? 그 사람 늘려갖고 뭐 할 거야? 얘네들이 하늘 보고 매일 교도는 찾을 거야. 하늘 보고 아니면 뭐 같아? 인상을 딱 보고, 이 사람 보니까 사제총기 잘 만든 게 생겼구만. 이렇게 잡아올 거야. 이상한 짜. 그래서 나는 이 12명이 이게, 권총 경비를 위해서 오는 애들이 아니다. 심기 경호를 위해서 오는 애들이 아니냐. 네. 아니면 J컴퍼니 정치시사 그분 이제 돌아다니면 경찰들이 계속 잡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들을 경호 인력 안에 까가지고 네. 자 오늘 여기 기운이 안 좋아 이쪽에서 뭔가 테러가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신묘한 다녀요? 기운을 들고 신묘한 기운 이게 저 영환도사처럼 나침반 들고 다니면서 지금 기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경화를 강화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서야 여기 수맥이 흘러서 12명 늘려갖고 사제총기 폭발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난 이 12명이 매우 특별한 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반적인 경호원이 아니라 근데 정명진님께서 킬러는 12명 중에 있어. 대박.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야, 씨, 경호 인력을 작전처럼 따라가다가. 12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해줄 의사를 12명을 늘려야 네가 안 죽어 지금. 그리고 지가 죽는 게 중요합니까? 국민들 안 죽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직도 누구야? 이태원 참사 그 가족들을 국회 앞에서 오체 투지하고 있어요. 법 통과시켜달라고. 그건 국진당 때문에 안 되고 있어. 김진표 때문에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 지금- 죽는데 뭐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경호처장이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계속되는 뭐 구설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태상병 관련한 건 밝혀지게 되면 또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겨주고 가는데 요 사람 빠졌을 때 뭔가 대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기 때문에 5급들 6급 내 7급 스택, 뭐 8급 스택 이런 게 이미 누굴 뽑을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급수에 집어넣는데 이게 어디 그 경찰이라든지 군대에서 빼오는 인력이 아니라 네. 특수 기능자라는 거지. 관상을 잘 본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신기가 특출하다든지, 아까처럼 뭐 지기를 잘 본다든지, 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심어놔야, 일상적으로 레이더라도 못 잡는 드론은 얘네들이 잡아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걸로 봅니다.
결국 주변에 몸살이지 않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해줄 수 있는, 필요할 때 막 손바닥에 왕자도 써주고. 아니, 심리경호는 윤석열은 그거 다 쌓여 있잖아. 김건희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경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만 없어졌다니까 그 심기경호 할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히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